자, 세력들이 작정하고 당일 주가 급등을 시키기 위해선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강의 주제이자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정말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강의 영상을 마스터 하셨을 경우 여러분들은 저의 닉네임대로 일타쌍피의 수확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알려드릴 기법이 3분봉 차트를 이용한 눌림의 급소를 잡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슈퍼게임이 부럽지 않게 프로급으로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오늘의 강의를 마스터하시면 파동의 원리를 딱 절반 이상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보조지표보다 파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세력의 의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파동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무한반복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 전에 본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기법은 3분봉에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3분봉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날 세력들이 작정하고 주가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일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 없겠죠. 당일 일단 7% 이상 7%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의 조건이 중요한데요. 자, 7% 이상, 그게 7% 이상이기 때문에 7%가 될 수 있고 8%가 될 수 있고 9%가 될 수 있고 15%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1차적인 파동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 저점과 고점의 이 나누기 절반 있잖아요. 절반에 대한 이 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너무 식상하죠. 일단 제가 오늘 기법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팩트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 절반까지 내려왔다고 칩시다. 자, 절반까지 내려왔다가 당연히 2차 반등으로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혹은 여기에서 지지받다가 하방으로 이탈하는 종목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만 딱딱딱 집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것만 걸러낸다면 여러분들 단타는 이제는 식은 죽 먹기가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원칙은 상승을 위한 큰 틀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지 혹은 하락을 할지 그거를 구분 짓는 것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랩지노믹스인데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부터 이 고점까지 지금 약 16% 정도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일의 저점과 고점의 이 절반 정도, 그쵸? 이 절반 정도 되는 구간까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일단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4등분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딱 절반가량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자, 얘가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얇은 선 있죠? 이게 5분선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 있죠? 자, 이게 20분선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60분선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캔들이 5일선 밑에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런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왔을 때 상방으로 꺾으려고 한다면은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탔다가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 구간에 왔을 때, 자, 이 20분선이나 60분선을 데드 크로스했다가 다시 골드 크로스로 이어지는
이런 즉 쌍바닥의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보통 대부분 90%의 확률로 2차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뭐가 뭔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사실 이론상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수식을 필요로 했고 그거를 완전체로 만들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엔 제가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3분 급등 브릿지라고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어느 구간에서 나오나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쵸? 이 캔들에서 지금 신호가 뜨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상승 7% 이상이 상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눌림 지점은 뭐예요? 저점과 고점의 절반가량 그 구간, 사실 절반까지 왔다가 이렇게 꺾는 구간도 있고요. 혹은 3분의 1가량, 그쵸?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사이에서 대부분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권을 그냥 절반이 아니라 이 네모 박스, 이 구간 영역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일선을 올라탔다가 이탈했다가 하는 작업이 나오면서 20분 선이나 60분 선은 데드 크로스에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하는 작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흐름이 나오고 올라타려고 하는 이 상승 초입에서 잡게끔 수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 캔들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수식을 보시면은 와, 이 사람 진짜 오늘 작정하고 우리한테 좋은 거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단타 기법 이거 하나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슈퍼김이 부럽지 않게 프로급으로 단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건가 납득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해서 그런 흐름, 자, 이렇게 쌍바닥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자, 몇 가지 종목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박 기회라는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초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고 싶은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단타로 대응하자니 주식이 전업이 아니어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 많은 호응을 받았던 빈살만 앵콜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빈살만 이벤트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3개월 만에 죽어있던 계좌가 완벽하게 복구됐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빈살만이라는 신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신호는 제가 7년 이상 써먹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최고의 단타 신호인데요. 이 단타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침해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직장인분들도 여유있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잠깐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기에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빈살만 신호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한 급등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 신호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매수 신호를 준 이후에 빠르게 등락을 반복하고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즉 세력이 급등하기 직전에 그 구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타는 15분 봉으로 대응하는 단타 매매법이어서 캔들 하나하나가 15분 간격을 두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기회를 넉넉히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단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빈살만 신호가 뜬 종목들을 공유시켜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는 주식방을 이벤트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모든 게 무료이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 주식방에선 단순히 제가 이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목표가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정도로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해드리지 않았던 저만의 실전 매매 팁, 이것까지 최초로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살만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잠시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오픈해드렸는데요. 이 번호로 빈살만이라고 3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주식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방은 제가 500명까지만 제한된 인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대신 입장하신 날짜 기준으로 딱 3개월만 이용하시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기다리시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힘든 주식시장 계좌가 펌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홍성그룹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당일 오늘 이렇게 7%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과 그리고 이 고점의 절반 되는 가량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눌림을 줬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됐나요? 20분선, 60분선을 넘나들면서 데드크로스 했다가 골든크로스 했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신호가 잡히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약간의 모양이 달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2차적인 파동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면서 각각의 큰 맥락에서는 같은 쌍바닥을 찍으면서 5일선을 넘나들고 그리고 20분선과 61선을 데드크로스 했다가 골든크로스를 하는 그런 디테일한 흐름들이 묻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이 신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뭐 알 필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승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 영상 계속 반복 청취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넥스트아이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에서 7%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 저점과 고점의 절반은 어디예요? 한 요 정도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3분의 1 되는 구간, 이 구간 안에서 뭔가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그런 작업이 나오면은 포착을 해준다라고 했죠. 무조건 이 절반가량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세력들의.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얘들 오늘은 보낼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 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도 쌍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이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봐도 여기에서 신호 나오고 나서 잠다 하더라도 거의 8%에서 9% 정도의 그런 상승권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디테일하게. 여기서 무슨 쌍바닥이 나왔어? 자,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5일선을 계속 넘나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20분선도 어떻게 했나요? 데드크로스 했다가 골든크로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 그쵸?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삼각 수렴의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요.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면 세력들이 어떠한 눌림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눌림 자리에서 어떠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은 당일날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묻어나는 거고요. 당일날 2차 파동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지표들, 그런 것들을 이탈했다가 올라타고 그렇게 흔드는 작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흔드는 작업을 이렇게 수식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되셨나요? 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좀 빠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면 뭐야? 너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이랑 좀 틀리잖아.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그냥 눌림 찍고 나서 바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런 흐름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변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얘가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3분봉이어서 그렇지만은 이걸 1분봉으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면은 사실상 얘는 고점 나오고 나서 여기서 작은 쌍바닥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신호는 이 구간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퓨처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에요.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아침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을 뜨고 나서 쭉 올렸어요. 그쵸? 이게 몇 프로냐면은 10%까지 상승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방으로 저점을 이탈시킨 다음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파동 있죠? 여기에 대한 절반이 여기잖아요. 그쵸? 절반이 여기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3분의 1 가량 되는 이 구간. 자, 이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흔드는 작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가 잡아준다고 얘기 드렸죠. 비록 마이너스로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얘가 다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도 얘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사실상 우리가 단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런 지표 조건 설정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당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좀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는 애들이 잡잖아요. 그런데 얘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타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호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잡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충분히 9% 이상의 상승 영역을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정말 갖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원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자,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이네요. 그쵸? 자, 장 초반에 여기를 저점을 해서 고점까지 상승을 시켜줬고, 그쵸? 여기에 대한 절반 거량이 이 정도쯤 되죠? 그리고 나서 3분의 1 가량 되는 구간, 이 박스권 이 정도 되는 구간에서 이런 작업이 나오죠? 5일선을 이탈했다가 올라탔다가, 그리고 나서 20분선을 데드크로스 했다가 올라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지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신호가 잡혀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2차적인 파동으로 이어지는 모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쵸? 주가를 당일날 추가적인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이러한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100%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수십 년 주식 경력한 사람들도 이게 정말 눈이 떠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영상 딱 한 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계속 반복으로 청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마스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제가 오늘 수식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냥 수식만 딸랑 가져가서 이 신호 떴네? 그리고 나서 내가 몰라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떤 맥락이지 아니까 이 신호 뜨면은 그게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신호에 맞춰서 그냥 매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절대 안 늘어나고 결국에 여러분들은 기껏 수익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 다시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얘도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7% 이상의 상승 영역을 1차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오죠. 자, 눌림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절반가량 되는 구간이 이 정도쯤입니다. 그쵸? 그리고 3분의 1가량 되는 구간,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영역에서 걔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견조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거기에다가 5분선이 20선을 계속 이탈했다가 올라탔다가 그러면서 60분 선까지 오늘 동참을 하죠. 60분 선도 계속 밑꼬리가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신호가 안 잡히다가 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신호가 잡히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떠신가요? 그만큼 수식에 대한 디테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다 됐죠? 자, 이 구간, 오늘 종목 검증하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 차트를 열심히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같이 수식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 좀 수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잘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차트에다가 우리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일단 메모장에다가 제가 오늘 들어갈 수식을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식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적으셔야지 오늘의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은 7% 이상이 상승했을 때 1.07 여기 써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저폭, 예, 고저폭에 대한 변수값을 두고 상단과 하단, 이 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있었을 때 절반과 이 3분의 1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어떠한 그런 흔드는 작업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100분율로 해서 50% 구간과 65% 구간, 이 구간 안에서 이런 흔드는 작업이 나오면은 신호가 나오게끔 해줘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값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에 대한 정의값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5일선이 이탈했다가 다시 5일선에 올라타는 그런 흐름에 대한 수식을 여기다 또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20분선과 60일선을 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5일선이 20일선을 다시 올라타거나 혹은 5일선이 60분선을 올라타거나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신호가 나오게끔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호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수식은 이렇게 여러 개가 수식이 나왔을 경우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신호만 나오고 그 뒤에 같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면은 그거는 차트상에 표시를 해주지 말아라. 왜냐면은 여러 개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혼선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까지 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차트에 신호 하나만 딱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런 내용의 이런 수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잠시 화면 멈추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써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수식 하나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식을 누가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냥 수식만 띡하고 알려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몇 분봉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떠한 원리에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기법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변형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보이고, 그리고 신호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 종목은 신호가 나와서도 좀 걸러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옥석 가리기에 그런 판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3분모 단타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실현과 역경은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식을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거를 드래그해서 일단은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고 나서 자, 차트상에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중간 아래 정도에 보시면 수식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수식 관리 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신호 검색을 클릭하셔서 신호 검색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세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수식은 3분에 대한 2차 파동의 연결고리라고 해서 3분 급등 브릿지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한 칸 띄어서 저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메모장에다가 우리가 복사했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수식 검증 알맞게 적었는지 좀 보시기 위해서 수식 검증을 눌러주세요. 자, 수식 검증을 눌렀을 때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맞게 적으신 거고요. 자, 좀 수식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나씩 꼼꼼하게 보시면서 완전체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이상이 없습니다까지 나오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색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여러분들 덮어 놓으신 다음에 차트에 표시되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주황색으로 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 없겠고요. 자, 수식만 적어 넣으시면은 제가 지표 변수 값에 대한 부분도 여기 수식에다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3분 급등 브릿지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상의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조그만 네모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라는 메뉴인데요. 자,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호 검색이 이렇게 위로 가게끔 놔두신 다음에 사용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검색을 눌러서 여러분들 맨 아래로 여러분들 쭉 내리시다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3분 급등 브릿지라는 지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저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제가 먼저 만든 수식 밑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신호 수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만드신 겁니다. 자, 오늘의 이 3분 급등 브릿지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원리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건 검색식으로 100% 구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70% 이상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조건 검색식에는 나오는데 이런 신호 수식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건 검색식에 떴을 때 이 신호 수식과 맞물려서 같이 종목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조건 검색식을 만들기 전에는 당일 7% 이상 상승한 종목들만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둔 다음에 거기서 이 신호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매매로 제가 이 신호를 써왔는데요. 너무 좀 그런 작업이 불편하다 보니까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해서는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엔 저도 100% 완벽하게 작업을 하지 못했고 조건식에 걸리는 종목들을 좀 많게 해서 조건식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뽑아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한 흐름으로 매매를 이어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조건 검색식은 공유드리기가 애매해서 추후에 제가 좀 더 연구해서 100% 완성이 되면 그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한 가지 좋은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이벤트로 이 급등 브릿지 매매방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매매법으로 같이 검증해 나가시면서 매매해보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누구든 초대를 해드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만큼 이 급등 브릿지 3분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밑에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드렸습니다. 이 번호로 저에게 브릿지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브릿지 단타 매매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게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방에선 기본적으로 급등 브릿지 매매법에 해당하는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매매법에 해당하는 검색식 또한 제가 100% 완성을 시키면 이 매매방에 가장 먼저 오픈을 시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급등에 대한 눌린 급소 자리를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수식만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기보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차트상의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외워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옥석가리기가 확실히 될 테고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잇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단계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흔들어 놓고 2차 파동으로 보내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단타 강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승승장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기법,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